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이번 18일 날 송영길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죠. 자, 공교롭게도 유창훈이 영장심사를 맡게 됐는데, 자, 유창훈이 이번엔 장난질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에서 이번에 검찰이 송영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그 청구서에 담긴 내용을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일종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건 도저히 송영길이나 그 유창훈이가 절대 그 꼼수를 부릴 수 없는, 잔꾀를 부릴 수 없는 그 정도까지 상당히 촘촘하게 수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창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좌편향의 그런 식의 그 영장을 기각한다든지 이런 스탠스를 보인다고 하면은 유창훈이는 아마 법복을 계속 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검찰이 꼼꼼히 또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유창훈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송영길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직 당대표니까 이것이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이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정치적인 데미지 때문에 유창훈이 만약에 이번에 또 그런 식으로 해서 황당한 궤변을 들어서 기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복을 계속 입기 어렵고 차라리 법복을 벗고 민주당에 가서 나 공천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총선에 나오는 게 낫지 그 이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창훈이 지난번에 그 이재명 때 기각을 하면서 황당한 이런 거 논리를 내세웠죠. 지금 보면 다 그 결국 봐주려고 이재명 봐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인데, 뭐 예를 들면은 자, 혐의가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혐의가 이제 드러나니까 혐의가 소명됐다 이러면서 고로 증거인멸될 여지가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갖고 기각을 하는 이런 거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식의 말인지 당락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그 궤변을 들어서 기각을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이가 혐의를 부인하면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검찰이 확보한 여러 가지 그 증거 이런 것이 있음에도 검찰의 증거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재명의 편을 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재명이 뭐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뭐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뭔가 관여한 것 같은 상당한 의심이 든다라고 하면서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 다음에 이미 혐의가 소명됐으니까 증거인멸 여지가 없다. 이러면서 이거는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래가면서 오로지 그 봐주기 위해서 이재명 편에 서서 그런 식으로 이유를 들어가지고 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는데, 요번에 그런 식으로 해서 송영길에 대해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뭐 이재명하고 송영길 사건이 근본적으로 뭐 다르죠. 다른데 영장 이 심사라는 측면에서 특히 이제 이 담당자가 유창훈이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큰 차이가 두 개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가. 첫째는 송영길이 이번에 이제 그 청구서 내용에도 있지만 7억 6천을 갖다가 본인이 먹은 거, 본인이 받은 게 나와 있어요. 이재명은 예를 들어서 난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 1원 한 장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수사로 어느 정도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바로 그런 정도 되면은 판사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식적인 이런 거 기각을 하는데, 지금 송영길은 그게 아니고 본인이 후원금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원래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이렇게 그 후원금이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그 정치 활동 쪽으로 혹은 뭐 이제 선거 때 선거 자금으로 불법적으로 사용된 그 증거를 갖다 검찰이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먹은 게 이선 분명하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번 경우에는 뭡니까? 송영길이 그 부정한 당내 금품 선거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송영길을 도왔던 그 여러 관련자들이 지금 검찰에서 수사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시인을 하고 있죠. 부정한 돈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돌렸다 시인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송영길은 나는 몰라요라고 하지만 가장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송영길이 당 대표가 됐다. 만약에 뭐 혹시 뭐 떨어졌다 이러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당 대표가 실제로 됐어요. 부정 선거를 통해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7억 6천 자신의 후원 조직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이렇게 돈을 받아 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결정적인 게 6,600만 원. 최초에 이제 이 돈이 이렇게 해서 300만 원씩 해가지고 봉투에 20개로 해서 갔는데 그 중에 5천만 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송영길의 절친 20년지기 절친이 준 걸로 드러나고 있고, 그 20년지기 절친 김 씨가 재판장에 나와서 내가 돈을 줬다, 송영길의 보좌관 박 씨에게 내가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박 씨도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5천만 원에서 플러스 1천만 원, 이성만이 1천만 원 넣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6천만 원이 만들어지고 그 밖에 또 만들어져서 9천 얼마를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돈 봉투에 들어간 중요한 돈 최초의 그 5천만 원이 바로 그 송영길의 지인 20년 지기 지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영길이 이제 마지막 해단식에서 뭡니까? 해단식을 할 때 바로 그 김 씨하고 같은 식사 자리에서 고마워라고 얘기한 부분 그리고 지인 김 씨가 뭐 자기가 돈 5천만 원 준 거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한 거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지난번에 이재명 건하고는 또 크게 다른 두 가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여기서 유창훈이 다른 짓, 장난짓, 이 지금 송영길이 구속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타격이 심하죠. 상당히 타격이 심하고 그리고 이 송영길은 이재명과도 직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인물인데 그래서 이재명에도 이게 상당히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억지로 이 정치 편향적인 논리를 동원해서 기각을 시키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증거가 아주 촘촘히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온 세상 천지에 나는 그 민주당의 서초동 예를 들어서 뭐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거 좀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하고서는 법복을 입고 계속 생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검찰이 조금 전에 기자들 상대로 해서 밝힌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송영길은 이게 정치인의 후원 조직인데 뭐가 문제냐 이러는데 공익법인을 변질시켰다. 이게 핵심입니다. 키워드.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변질시켜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불법 자금을 전달하는 이 창구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온 돈이 어떻게 쓰였는가가 중요합니다. 송영길은 자기가 영수증까지 발행해 줬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온 돈이 나간 부분, 출구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어떻게 쓰였는가 이걸 보면은 송영길의 말과 달리 이게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지금 먹사인을 통해서 수수한 모든 불법 정치 자금들이 송영길 개인의 정치 활동 이게 중요합니다. 이 원래 이 먹사인이 뭡니까? 남북 통일 문제, 무슨 외교 문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 목적인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들어온 돈들이 송영길 개인의 어떤 정치 활동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전당대회 때 당대표 경선, 불법 경선을 위해서 필요한 불법적인 자금으로 이게 사용된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났어요. 확인됐어요. 그 증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유창훈이가 이걸 어떻게 기각을 시킵니까? 더군다나 송영길이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뻔뻔하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요겁니다. 계좌를 통해 입금된 후원금에 대해서 사용처 등을 확인했다.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기 바로 후원금에 대해서 사용처 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송영길은 지금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송영길이 불법 후원금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후원 조직이라면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발성. 그 자발성이 의심받는 부분입니다. 돈 좀 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다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송영길의 후원 조직에 들어온 돈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소액 다수 이게 아니라 그냥 몇몇 법인 무슨 이런 거 단체들 이런 데서 굵직굵직하게 예를 들면 수천만 원, 억대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온 게 많은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요거는 냄새가 나는 것이죠. 냄새. 원래 목적은 이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4천만 원 송영길이 뇌물 받은 것도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제 돈을 낸 자들이 청탁을 하니까 입법 로비한 이것까지 지금 검찰이 증거를 통해 증거를 잡았습니다. 진술을 잡은 것이죠. 검찰에서 밝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송영길이 지금 그동안에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국민에게 언론에서 한 얘기들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바로 이제 심각한 것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이제 이 혐의점을 증거를 잡은 걸로 돼 있어요. 자, 파리에서 귀국한 이후에 원래 쓰던 휴대폰을 갖다가 없애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버렸다. 이 주장하면서 일주일밖에 안 된 요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한 한마디로 깡통폰을 제출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검찰이 집요하게 수사하는 결과 수사 과정을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차명폰을 상한 이걸 갖다가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걸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했다. 요 하나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충분한 사유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법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이죠. 원래 쓰던 휴대전화 오랫동안 쓰던 거는 프랑스에서 버렸다.
파리에서 벌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점들은 누가 봐도 이건 증거인멸 우려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돈 봉투 300만 원씩 들어서 300만 원씩 돼서 20개 돈 봉투가 뿌려졌는데 윤관석의 권유가 있었다. 이 부분을 비슷하게 윤관석도 시인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뭐 지시했다, 뭐 주도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협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윤관석은. 그래서 검찰도 일단은 부드럽게 표현해 줍니다. 윤관석이 권유가 있었다. 지금 뭐 상대 후보가 저렇게 돈을 뿌리는데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정근이나 뭐 송영길의 그 보좌관 박씨, 그다음에 강내구 등에게 야 우리도 돈을 좀 마련해야겠다. 상대 후보가 돈 뿌리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자기가 권유하는 식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인을 못했죠. 사실을 시인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박 씨가 돈을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송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왜냐하면 이 박영수가 마련한 돈이 뭐냐면 송영길의 20년 지기 그 김씨 스폰서가 박영수 보좌관에게 돈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이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윤관석이 뭐 주도적으로 뭐 봉투를 뿌렸다. 그리고 이제 이 송영길의 어떤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윤관석이 송영길은 아니다. 송영길은 전혀 모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결국 종잣돈을 송영길의 지인이 이렇게 제공했다. 이 부분에서 이 송영길이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이 이제 윤관석에게 가서 윤관석이 바로 그 송영길의 외통위원장 사무실에서 그것도 뿌렸어요. 공모관계는 충분한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돈이 바로 그 송영길의 지인에서 나온 것이고 그 돈이 송영길의 보좌관에 갔고 그 보좌관 통해서 윤관석으로 갔기 때문에 송영길이 모를 수가 없고 그 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맞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그 녹취록, 이정근, 강내구 녹취록에 보면은 송영길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영길이 형이 말이야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벌써 많이 뿌렸더라고. 내가 또 이성만 의원한테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선거운동원이 줬다 그랬더니 송영길, 영길이 잘했어 이런 얘기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이 다 지금 이제 그대로 지난번에 재판장에서 이게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전반적인 상황, 엄청난 돈을 받은 부분 이런 게 드러나고 많은 돈이 표를 매수하는 데 사용된 부분 이런 게 드러나고 거기에 송영길이 지인이 연루되는 등.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먹사연에서 그런 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송영길의 보좌관이 먹사연의 그 회계 장부를 갖다 감추고 폐기하고 컴퓨터를 때려부시고 이것도 있죠. 그거 다 드러났습니다. 송영길의 보좌관이 어떻게 송영길에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증거 인멸 이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유창훈이가 여기서 장난질을 칠 수가 없고 지금도 장난질을 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이미 확 찍혔습니다. 또 장난질을 치면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법복을 잊기 어려울 것입니다. 돌팔매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고 완전히 사법부 전체를 갖다가 개망신시키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갖다 가중시킨다. 법원 안팎에서 엄청난 비난 여론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 검찰이 이렇게 해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민들이 알 권리를 좀 제대로 알려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뭐 송영길 측에서도 당연히 이제 받아보겠지만 이런 정도로 내용이 돼 있다라고 하면서 이 유창훈에게 딴짓하지 마라. 너 장난치지 마. 이런 거 우리가 이 정도까지 수사한 걸 국민들에게 다 알렸어. 장난치지 마.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법조계 안팎에서 이 내용을 다 보는 거죠. 이 정도야? 이거는 뭐 빠져나갈 길이 없구만.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또 장난을 친다. 이러면 이게 살아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법조계에서.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18일 날 밤늦게나 19일 날 새벽에 될 텐데 이렇게 구속되면 그래서 민주당의 전직 당대표였는데 상당히 민주당에게 총선을 앞두고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건 곧바로 이재명과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정치적으로 이들이. 그다음에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상당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